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19입니다. 2월로 연결이 되는 1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2017년과 2018년이 헷갈리곤 하는데 벌써 1월이 마지막 주를 맞았네요. 지난 주말 기간 동안 오랜만에 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방송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바쁘게만 시간을 보내다가 모처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냈더니 오히려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주말 동안 있었던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첫 번째 뉴스는 이 뉴스의 시작은 2013년 얘기입니다. 필리핀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컨테이너 103대분의 물량을 캐나다에서 수입을 했는데요. 이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 때문에 횟수로 5년째 양국 간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유는 이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스크랩들이었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의 업체에서 이걸 수입을 한 건데 필리핀 세관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쓰레기를 통과시켜주지 않은 거죠. 물건을 보낸 캐나다 측에서는 재활용 물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걸 받는 필리핀에서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죠. 이 컨테이너 103개가 아직도 수빅 항해에 쌓여있다는 문제를 필리핀의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나선 건데요. 논란의 해결책을 찾기에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린 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 뉴스는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 소식 오랜만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톡항, 필리핀 경찰의 마약 단속을 지칭하는 단어죠. 직역을 하자면 똑똑 노크하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 마약과의 전쟁, 톡항으로 인해서 12,000여 명이 사살되었죠. 여론이 악화되자 그동안 잠시 이 톡항이 중단이 되었던 건데요. 필리핀 경찰이 새롭게 단속 규정을 정비하고 다시 톡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톡항의 새로운 규정이라는 것이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원타임, 빅타임,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한 지역을 일망타진하는 작전은 더 이상 벌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경찰들이 경쟁적으로 마약 사범들을 사살하고 잡아들임으로써 문제가 많았었죠. 필리핀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지금까지의 톡항에는 미스테이크, 실수가 있었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톡항을 재개하겠다는 거죠. 경찰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12,000여 명의 희생자의 숫자가 너무 큰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불태우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뉴스는 마이온 화산 소식입니다. 마이온 화산이 있는 알바이 지역에 폭우가 내렸었죠. 며칠 동안 계속되었던 마이온 화산의 분화가 이번 폭우로 해당 지역에 더 큰 위험을 안겨줬다는 소식입니다. 10여일 이상 계속된 화산 분화로 화산재와 기타 분출물들이 분화구 주변으로 많이 배출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이 분출물들이 빗물에 씻겨내리는 화산 이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많은 양의 화산재와 커다란 바위들이 빗물에 씻겨가면서 인근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들을 줬었죠. 이렇게 화산 폭발에 건기철에 때 아닌 폭우까지 겹쳐지니까 상황이 정말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인근에 계신 분들은 더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19을 듣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니죠. 개인적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필리핀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굳이 좋지 않은 점, 단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로 대변되는 필리핀의 벌레들이 그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바로 이 필리핀의 벅스라이프 파괴자, 해충 잡는 전문가님께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도 무너뜨린다는 필리핀의 이 개미들과 공군력을 장착한 필리핀의 바퀴벌레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방송에 출연도 시켜주시고 해서요. 예, 예, 예. 우리 그 피노이 나인테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네.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초이스 방역의 대표 최성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해볼까요? 몇 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예. 좀 더 부탁드려볼까요, 그러면? 예, 저 1971년 8월 13일생이고요. 서울 용두동에 출생해서 종암초등학교, 대광중고등학교, 서강대학교 경영국악번입니다. 22사단 고성에서 군 생활했고요. 군 제대 후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회계사 시험 한 7년 공부하다가 낙방하고 31살에 이제 처음으로 사회 진출해서 회사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기업 회계랑 재무관리 쪽이라 막 중소기업만 계속 10여 년 정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다가 동유럽의 이제 슬로바키아 주재원으로 재무담당 과장으로 갔다가 법인장까지 한 4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 2년 했다가 통망 쫄딱 망해본 적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시 헝가리에서 주재원으로 한 1년 정도 근무하다 한국에 돌아오게 됐죠. 한국에 한 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해외 생활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6월 1일에 이제 필리핀에 처음 입성해서 지금 한 2년 8개월 차 된 필리핀 초보자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네. 제법 그래도 많은 분들과. 네. 저희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처음인가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사장님께 제가 이제 미리 어떤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모해 드린 내용이 있어서. 네네.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 주시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그거 말고 제가 따로 시간을 좀 몇 번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광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초이스 방역? 네, 초이스 방역입니다. 예.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제가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이제 많은 우리 교민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니까 이 초이스 방역이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죠, 이 회사가? 네, 이제 초이스 방역,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역병을 방지한다는 것에서 방역인데, 기본적으로 방역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바퀴벌레, 파리, 모기, 기본적으로 위생해충이라고 불리는, 그런 해충들을 대상으로 방역 작업을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제 쥐는 해충은 아니고, 이제 동물인데, 이제 갖가지 전염병을 옮기는 해로운 동물이면 동물이라서 요까지는 이제 구제 대상으로 보고 그 영역까지가 이제 방역의 업무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각종 해충 플러스 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리핀은 특이하게 아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흰개미인데요. 영어로는 터마이트죠. 그래서 집을 갉아먹어서 하는 아주 무서운 해충도 한 가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을 무너뜨린다는 바로 그 개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방역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제 다들 그렇게 많이 아시는 거지만 왜 한국에서 이렇게 그 소독차 쭉 지나가면 흰 연기 뿜고 지나가는 막 쫓아다니던 그 방역 막 따라다녔었죠. 예. 이제 그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제가 이거 여쭤볼 게 되게 많아지는데요? 이거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본인 소개 해주시면서. 네네. 이제 그 필리핀에 오신 시기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계신 곳은 어디세요? 지금 파라냐케 땀보 지역에 있는데요. 모로보 아시아에서 가깝고 필리핀 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마닐라 시내에서요. 그러면은 지금 파라냐케에 계신 곳은 파라냐케고 그 업무는 그러면 파라냐케 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업무는 마닐라 지역 전체고요. 조금 멀게는 바기오 지역, 또 앙겔레스 지역도 조금 큰 학원 대상으로는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 바기오까지 출장을 갔다 올 수 있는 업무라면은 아니 뭐 꼭 필리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언제 한번 끼어갈 수 있으면 가보고 싶은데요. 네, 끼어서 오시면 됩니다. 아, 예,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제가 좀 차근차근 좀 몇 개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방역 작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뭐랄까 좀 이제 뭐 어떤 집이나 어떤 뭐 학원이나 이런 어떤 기관들 네. 이런 데 이제 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주된 업무를 무엇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이런 방역 작업이라는 게. 일단 기본 업무가요. 이제 해충은 이제 두 가지 해충으로 나뉘는데요. 네네. 이제 비행형 해충이 있고 지상형 해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행형 해충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 뭐 파리, 비행. 모기 이런 거 있고요. 네네. 지상형 해충은 대표적인 게 바퀴, 그다음에 진드기, 벼룩, 아이고. 뭐 개미, 이, 그다음에 흰개미 네네. 이런 종류 있는데요. 네. 대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뭐 이나 벼룩이나 진드기 이런 것들 보기 좀 힘들거든요. 예. 빈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많이 그런 게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고요. 해서 이런 것들도 구제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필리핀 로컬 업체랑 저희랑 이제 큰 차이점은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3단계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해충 지나다니는 자리에 지상형 해충 대상으로 잔류 분무를 먼저 해서요. 네. 이제 바퀴나 진드기 같은 것들을 경멸을 하고 그다음에 연무 작업, 그 연기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파리나 모기 같은 비행형 해충 대상으로 네. 작업을 합니다. 3단계로 나눠서 작업하고 있어요. 아이고. 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좀 이 복잡하기도 하고 좀 치밀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저희 그닥 치밀할 건 없는데요. 좀 방송 준비하면서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잘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방역 작업을 하시면 네. 이런 서비스를 이제 요청하는 주요 고객들은 우리 초이스 네. 방역의 주요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일단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 저희가 이제 소매라고 부르는 일반 콘도나 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상업지역, 한인식당이나 일반 사무실에서 방역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이면은 기업체나 교회, 관공서에서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필리핀 국제학교에서 이제 방역 수주 받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하고 토요일에 한국 대사관하고 관저 이렇게 방역 수주 맡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대사관은 대단히 까다롭고 심사하고 또 절차하시는 것도 많아서 네. 좀 오래 걸려서 한 2년 반 정도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쁘기도 하고, 네,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애국심도 좀 생겨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 곳에까지 우리 또 이 초이스 방역이 이 업무의 영역을 넓힌다고 알려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요 방송 출연하면서 이렇게 딱 따게 돼서 이 방송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야,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네. 종류별로 뭐 가정집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학원이나 음식점 요런 데도 있고, 아니면 더 큰 규모의 그런 공공기관들도 있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이제 방역을 하시면 이제 가정집을 기준으로 그러면 네. 일반 가정집이나 뭐 요 정도 규모를 기준으로 이제 한번 방역을 하면 네. 이 뭐라 그럴까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유효 기간이라기보다는요. 또 지속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텐데요.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거. 아이고. 만약에 방역을 했는데 네. 문을 열어놓으면 하루 만에 파리모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기대하시는 게 막 한 1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부터. 아이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 뭐 방역하면은 바퀴벌레 잡는다 그러면 방역 먼저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순위가 위생 청결이에요. 타일에 막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바닥에 설탕이나 과자가루들
뿜어져 있으면 네네. 어쩔 수 없이 해충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해줘야 될 게 위생 청결이고요. 네. 두 번째는 건물 노후도. 이게 새 건물일수록 해충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많이 안 보이고요. 예. 이게 낡을수록 합판 사이나 뭐 낡은 음습하고 축축한 지역들 생겨나면서 해충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관리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3순위로 이제 방역을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네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대부분 뭐 효과는 어느 정도 가느냐는 정말 그때 다릅니다. 방역하시고 2, 3일 전에 전화 주신 분들 계세요. 방역한 지 3일도 안 됐는데 네네네. 파리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느냐? 그러면 혹시 창문 여셨습니까? 그러면 저기 매일 저녁에도 주무실 때도 더우니까 창문 열고 주무신대요. 아이고. 그러면 네, 파리 모기 당연히 밖에서 날아오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것들 바닥에다 뿌려놓으면은 개미 같은 것들 일렬로 서서 쭉 침입을 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어떤 이상적인 방역 기간은요. 네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인데요. 되게 저희 고객들 연락 주시는 거는 일반 가정집이나 콘도에서는 한 7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걸로 연락 오고요. 네네. 일반 건물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식품전은 2달에 한 번, 식당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권장하고, 실제로 식당은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면은 좀 방역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일반 가정은 아까 이제 한 7개월이라 그러면 뭐 1년에 한 2번 꼴 정도 되는 거네요? 네, 한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오실 때마다 횟수마다 이렇게 횟수 기준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주시면 그냥 한 회에 뭐 방 3개 기준으로 3,000페소 이렇게 과금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식품점이나 일반 건물들은 요청하시면은 방문해드리고, 식당은 이제 저희가 스케줄표를 구성해서 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고, 곧 이틀 전에 한 번 더 공지 드린 다음에 방문드리고 있죠. 아니, 지금 잠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중간중간에 네. 이제 뭐 비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이게 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통은 이제 방 3개 정도? 이제 100스퀘어 내외 정도? 네. 가정집의 경우는, 이제 한 번 방역하는데 얼마 정도 예정을 하면 될까요? 이 예산을? 네, 한번 방역하는데 필리핀 지역 내에서는요. 네네. 이 방역하는 비용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로컬 업체에 문의하시면 네네. 이제 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예. 콘도 그 관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150페소에서 뭐 250페소, 500페소 범위 내에서도 방역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좀 이제 아무래도 형식적인 부분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쪽 필리핀 지역이 아주 해충들이 극악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고급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이용하시려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경우들 많은데요. 네네. 또 한국 업체가 한 2,800페소에서 3,000페소 방 3개 기준이고요. 네. 보통 자신들 사시는 집 스퀘어미터 넓이가 얼마 되는지 몇 스퀘어미터인지 알려주세요. 이러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뭐 방 하나면 한 50스퀘어미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방 2개면 약 70에서 80스퀘어, 예. 그리고 방 3개면 30평, 한 100스퀘어미터 정도, 네, 그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나 사무실, 네네. 이런데 연락 오면은 이제 면적들을 다 아시니까 면적 여쭤보면은 보통 저희가 스퀘어미터당 10페소고요. 건물 외부는 2페소 정도 과금해서 한 5천 스퀘어부터 10,000스퀘어미터까지는 한 30%에서 40%까지 좀 할인을 적용해서 과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일반 이 가정집의 경우는 네. 또 이제 콘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빌리지에서 이렇게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차이가 있나요? 그럼 콘도와 일반 빌리지도? 콘도와 일반 빌리지의 차이점은요. 네네. 일단 콘도의 대상 방문 요청은 대부분이 바퀴벌레가 많고요. 네네. 일반 빌리지는 개미도 많으세요. 이제 주택에 따라서도 이 출몰하는 이 해충의 종류가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보다는 1층이다 보니까요. 개미가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개미 피해도 많이 보고하시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개미도 일렬로 쭉 차분하게 다니는 아이들은 뭐 사람 공격하거나 하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땅바닥에 보면 막 부산하게 우왕좌왕하면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쵸. 그런 애들은 막 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물려서 좀 피해 입어서 연락 주시고 하는 경우들도 많으시죠. 아니, 이 지금 뭐 이런저런 해충들에 대해서 네. 좀 뭐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아, 이게 제가 이 해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네네. 아주 그냥 제일 대표적인 거. 개인적으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 필리핀에 이 날아다니는 이 바퀴벌레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네. 일단, 안 그래도 그 바퀴벌레 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약간 준비는 했어요. 근데 전에 이렇게 발표할 때 이야기하니까 다들 반응이 좋으셔가지고요. 예. 일단 이 바퀴벌레가요. 네네. 100% 박멸하기는 정말 어렵고 저도 이 방역업 하면서 좀 겸손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죽일 다 잡아들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일반 로컬 업체가 한 82% 정도라면 저희가 한 92%, 93%까지 근접해서 없애려고 애는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의 유래가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쿠카라차라고 불렀습니다. 스페인어로. 거기에서 말이 나왔나 보네요. 네, 여기서 영어로 변경돼서 카크로치가 됐는데요. 네네네. 제가 주제곡 하나 준비했어요. 방송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한번 들려줘 볼게요. 네네네. 네, 여기까지. 이건 뭐 마리화나 들리세요?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렇게 들은 노래인데, 전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라크라차가 무슨 아름다운 처녀 이름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네네네. 바퀴벌레 이러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곡으로 선정했어요. 야. 이 찰스 다윈은 이 바퀴벌레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진화하지 않고 애벌레하고 번데기가 없는 바퀴벌레는 별도의 번데기 형태가 없어요. 8번 정도 평생 일생에 걸쳐서 탈피를 하게 되는데 신기한 건 이 바퀴벌레가 치료약하고 음식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 고대 로마에서는 이걸 가려움증이나 궤양 같은데 치료약으로 썼고요. 어떤 칼럼니스트는 바퀴벌레랑 랍스터, 그 바닷가재는 사촌지간인데 얘네들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대요. 대신에 튀기고 굽고 삶아서 먹으려면 빈병에 상추랑 사과를 담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정화한 다음에 먹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혹시 지금 알려주시는 방법이 네. 바퀴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잡아먹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소문을 정력이 좋다고 소문을 내는 게 좀 제일 쉬운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 같은데요. 일단 얘네들 바퀴벌레가 낮에 보이게 되면 하자예요. 기본적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 보인다는 거는 얘들이 좀 정신이 나갔거나 개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숨어 있으니까 막 뛰쳐나오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집에서 계란틀, 이 계란틀은 블락칸에서 이걸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야적을 해놓다 보니까 계란틀 보면은 이렇게 계란 놓기 좋게 동그랗게 둥지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바퀴들이 알을 많이 낳아요. 예, 또 맥주 박스, 숯, 기타 야채들에서 이렇게 계속 지나 식당으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바퀴는 이질바퀴라고 하는 밝은 갈색 정도 색깔이 나는 아메리칸 카크로치라는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치 큰 애들이죠? 막 날아다니는 애들. 네, 날아다니는 애들이 한 3.5에서 4cm 정도 되는데요. 보통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무서운 게 이 날아다닌다는 의미는 생식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때부터 얘들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을 이렇게 그 개구리처럼 알을 하나를 낳는 게 아니고요. 한 8mm 정도 되는 난엽으로 낳거든요. 거기 이제 알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그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 알 8개가 2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난엽 하나마다 일개 소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들이 5마리만 돼도 100마리가 한꺼번에 쫙 터지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저기 머리카락이 끔찍끔찍 솟고 좀 끔찍하지요. 네. 주로 까만색이고요, 이런 것들은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이제 위생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잘 좋습니다. 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계란틀이나 맥주박스 이런 것들 들어올 때는 뭐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살충제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계란 다 옮겨놓고 그 계란틀에 한번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붕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붕산 한 스푼에 예. 설탕 한 스푼, 그리고 찐감자 2스푼, 그 다음에 식용유로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예. 요 비율대로 해주셔야 돼요. 한 스푼, 한 스푼, 2스푼. 식용유를 넣는데, 이게 물을 넣으면 붕산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바퀴벌레가 먹을 때 턱이 아파갖고 먹기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식용유로 혼합을 해주게 되면, 한 거의 20일에서 30일까지 되게 부드러운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붕산, 설탕, 감자를 각 1대 1대 2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식용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바퀴벌레 입맛에 잘 맞는 경우에는 잘 죽는데요. 또 그 입맛 맞추기 좀 까다로워요. 요 배가 근데 기본적인 배합은 이렇고요. 여기에서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바퀴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바퀴 식사를 이렇게 제조를 하시는 건데요. 이 신기한 거는 이 붕산을 먹고 죽는 바퀴는 네. 엎어져 죽는 거예요. 쪼로로로로 가다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엎어져 죽고요.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어떤 바퀴겔이나 전문적인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퀴겔들은 먹고 죽으면 뒤집어서 죽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건 왜죠? 기본적으로 네. 이 바퀴 위에가 이제 피부를 견갑이라고 하거든요. 딱딱하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바퀴의 무게중심은 사실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털이 달려있는 6개의 다리로 꽉 힘을 주고 있어야 얘가 안 뒤집어지고 있는데 막 괴로워서 죽으면 털퍼덕 뒤집어져 버리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죽는 거네요. 네, 좀 더 괴롭게 죽는 것 같아요. 야, 이 라쿠카라차 노래를 듣다가 이 괴롭게 죽어가는 바퀴벌레를 또 생각하려니까 야, 이거 진짜... 별로 즐거운 대화 같지는 않죠.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네네네. 이제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건데 치약 있지 않습니까? 일반 예. 우리가 근데 그 비싼 고급 치약은 잘 안 되고요. 싼 치약 시중에 가면 50페소, 40페소 미만인 하얀색 싼 치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본적으로 쥐는 2cm면은 침투를 하고 바퀴벌레는 2mm 틈만 있으면 침투를 해요. 그러면은 그 부엌 가구들 이렇게 밑에 그 싱크대 밑에 열어보면 틈들 있잖아요. 작은 특히 하수구 같은 데 올라오는 거요. 네네네. 그리고 하수구 틈으로 한 2mm 정도 틈이 있으면 그런 거를 치약으로 막아주고 보이는 가구들 틈마다 이 치약으로 발라주게 되면 바퀴들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약을 밟게 되면 한 1분 안에 바로 뒤집어져서 죽어요. 이야. 다리에 묻게 되면. 치약이 그 정도의 그 효능이 있는 거예요? 네. 이야. 그래서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시면 유튜브에 바퀴벌레 치약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하면 치약으로 죽는 바퀴벌레들 동영상 감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믿겨지지 않지는 않지만 잘 믿겨지진 하지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죽는 거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야, 오늘 제가 이게 아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제가 웃기만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이거 참 이거 질문은 쌓여 있고 이거 어떡하죠? 제가 편집 잘 하셔야죠.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이 넋을 놓고 얘기를 듣다가 꼭 이 실수하는 부분이 편집점을 못 찾고 그냥 혼자서 재밌어서 그냥 계속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딱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도 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요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런 약들이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주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 곳곳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뿌려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이게 좀 그래도 뭐 어쨌든 그 해충도 생명체니까 생명체를 죽이는 약인데 이게 네네. 인체에 위험하거나 좀 해롭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네, 해롭습니다. 아,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는 거짓말이고요. 네네네. 인체의 해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바퀴벌레나 해충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그 가장 최적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저희 이제 방역업체의 과제인데요. 아, 이제 방역약이 1세대, 2세대, 3세대 약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1세대 약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염소계 DDT. 우리 어릴 때 막 따라다니면서 뿌리는 거. 그 연기 뿜었던 예, 거 예. 뿌리는 거고요. 이번 이제 80년대에 금지 약물이 됐는데 필리핀은 아무래도 후진국이다 보니까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 서비스 받으시면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이 어떤 건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세대 피레스테로이드 계통의 약품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빨리 죽진 않아요. 근데 오랜 기간 잔류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 보니까 오랜 기간 잔류해서 남아 있고요. 네. 대부분의 약들이 오랜 기간 쓰게 되면은 바퀴가 면역성이 생깁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 약제가 침투하는 걸 막거든요. 네. 근데 면역성 문제가 없는 장점이 있죠. 이 3세대 약제들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거의 3세대 약만 쓰게 해요. 네. 근데 이 단점은 대형 성충 바퀴벌레가 기절만 합니다. 3시간 후에 다시 깨어나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잠시 그냥 기절만 시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죽는데요. 이제 큰 것들은 기절만 해버립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여기 필리핀 쪽에는 2세대 유기인계 계통의 약제들을 쓰는데요. 네. 보통 끄트머리가 디클로보스, 크로피리보스처럼 티온이나 보스로 끝나는 것들이 이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속효성이 있고 오랜 기간 가지 않아요. 빨리 죽습니다. 맞고 나면 바로바로 죽는데 이 면역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싼 대신에 인체에는 약간의 해로움이 있지요. 저희는 요 2세대 약하고 3세대 약 좀 적절하게 혼합해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세게 약을 치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가정집에 이렇게 이제 방역을 하시면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 주의해야 될 거, 그날 방역하는 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네요. 네, 저희가 방역을 한 30분에서 40분,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마치고 나면요. 예. 이러한 약들이 휘발물질을 통해서 이게 이제 대기 중에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예. 여기 한 3시간 정도가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유지되는 독성이요. 그래서 저희 작업하는 시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밀폐를 딱 해놓으셔서요. 네네. 그 구석구석까지 이 연기가 잘 스며들어서 해충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포인트고요. 네. 그 가급적 방역 작업 주변에서는 좀 떨어져 계시는 게 좋고, 그 밀폐된 상태에서는 집안에 거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밀폐가 끝나면 1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시켜 주셔야 되고요. 네. 방역이 끝난 그릇이나 식기들은 다 전부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딱 해놓으면 한 30분 정도 작업하시고 나면 한 2시간 이상은 집을 좀 비워야겠네요. 그냥 딱 이 밀폐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한 1시간 정도 완전히 개방해서 이제 다 좀 날아갈 거 날아가. 예, 환기시켜주고요.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식기들은 전부 다 세척해 주셔야 되고요. 야, 이 한나절 이상 걸리는 작업이네요. 가정집도. 가정집도, 그렇죠. 야, 오늘 이거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사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말씀해주시는 거는 말씀해주시는 거지만 사실 또 이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일을 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즐겁기만 한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겪게 되는, 네.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한국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독하게 쓰니까요. 일상에서 계속 가스를 맡아야 되니까 이제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웃들이 그걸 보게 되면 독가스 뿌리면서 너희들만 방독면 쓰고 하느냐. 그래서 좀 컴플레인 같은 것들이 좀 있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콘도에 살 때 옆집에서 막 방역을 하는데 네. 저 집에 바퀴벌레가 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사 갑니다, 실제로.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기분 탓이 아니라 오. 이사를 가는데 약을 뿌리면 바퀴가 바로 죽지 않고요. 네네. 맑은 공기를 찾아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살려고? 네, 네네. 그럼요. 살아야죠. 얼마나 그 생존 본능에 충실한데요. 아이고. 그럼 이제 옆집으로 계속 이동해서 왔다가 네네. 조금 쉬었다가 두 집 중에서 조금 더 더럽고 타이루에 식용유 기름이 좀 덕지덕지 묻어 있고 이런 집 선택해서 이제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옆집에 방역을 하면 우리 집 청소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집이 선택되지 않도록. 네, 예, 가급적 선택되지 않도록 청소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지요.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의 이런 네. 다양한 얘기들을 제가 듣는 입장인데 오늘은 정말 진짜 몇 가지 꿀팁도 제가 좀 얻은 것 같고요. 이 필리핀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시는 이런 보람들도 나눠주시니까 네. 제가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정말 오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진행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들 잘 정리해 주셔서 또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끝으로 제가 그것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초이스 방역은 네.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드리려면 어떻게 연락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영어로 초이스 패스트 컨트롤 치시면 페이스북에 그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예, 페이스북에서. 그다음에 카톡 아이디는 레리0813 LARRY 0813 생일이 8월 13일입니다. 예. 네. 카톡으로 레리 8월 13일. 네. 레리 0813. 네. 하여튼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언제 다시 또 시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녹음 분량이 1시간 가까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1회 방송 분량 30분으로 압축을 해서 편집을 했더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잘려나갔네요. 한편의 강의를 들은 것처럼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조만간 따로 시간을 내서 필리핀 벌레들과의 전투 2차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저희 피노이 나인텐의 청취자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말씀 중에 방송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팟빵에도 댓글을 달거나 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경우는 팟빵에 로그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시간 동안 네이버에 피노이 나인텐 카페를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요. 네이버 카페 피노이 나인텐 피노이 910 검색하셔서 카페 가입하시면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들에 대한 소개와 뒷얘기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도 직접 문의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피노이 나인텐 네이버 카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직 초기라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진 카페는 아닌데요. 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신 분들 함께 그 내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피노이 나인텐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